제18장 순행식 안정화 플라즈마 토치의 특성 및 이점. 다음은 순행식 플라즈마 토치 이론 및 특성 부분입니다. 순행식 안정화 플라즈마 토치는 기존에 널리 쓰이던 가스 안정화 아크나 고주파 방전 방식의 열 플라즈마 소스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 방식은 순행벽을 이용해 토치 챔버 내 질량 유량이 매우 낮은 상태에서도 아크 기둥을 상대적으로 길게 안정화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플라즈마의 온도와 엔탈피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산소와 수소로 구성된 플라즈마 제트를 생성하여 극도로 높은 엔탈피와 유속을 구현합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플라즈마 용사나 폐기물 처리와 같은 특정 공정에서 탁월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본 장에서는 생성된 플라즈마의 성질을 결정짓는 물리적 과정과 순행식 플라즈마 토치의 핵심적인 기본 특성을 다룹니다. 열 플라즈마는 주로 유도결합 방전이나 가스 유동을 이용해 안정화된 전기 아크를 통해 생성됩니다. 유도결합 플라즈마 토치의 온도는 6000에서 1만 켈빈 사이이며 가스 안정화 방식의 비전이형 전기 아크 토치는 이보다 높은 8000에서 14000 켈빈 정도의 평균 온도를 나타냅니다. 플라즈마 생성기의 유효 전력을 작동가스의 유량으로 나눈 평균 엔탈피 값은 1에서 100메가줄/kg 범위에서 형성됩니다. 하지만 가스 유동이 챔버 벽면의 열 과부하를 막아줘야 하므로 주어진 아크 전력에서 필요한 최소 가스 유량이 존재하며 이는 결국 플라즈마의 온도와 엔탈피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이 됩니다. 벽면을 물로 구성하고 물의 증발을 통해 아크를 안정화하면 더 높은 열부하를 견딜 수 있어 초고온 및 고엔탈피 플라즈마 소스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물 와류를 이용한 아크 기둥 안정화는 70여 년 전 겔디엔과 로트주에 의해 처음 기술되었고 1950년대에는 마에켈 등이 아크의 전기적 특성과 안정화 채널의 길이 및 직경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특히 방출 분광법을 통한 측정 결과 아크 기둥 중심부에서 최대 약 5만 켈빈이라는 매우 높은 온도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성능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복잡성과 물리적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개발이 더뎠으나 최근에는 아크 공정과 플라즈마 제트의 특성을 규명하고 플라즈마 용사와 같은 실제 응용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습니다. 플라즈마 가스의 물성과 아크 챔버의 치수가 아크 특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기 위해 원통형 챔버 내의 액체 및 가스 안정화 아크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에너지 평형 방정식을 도출합니다. 식 1은 아크 기둥의 에너지 평형을 나타내며 여기에는 대류에 의한 에너지 변화, 벽면을 통한 물질 유입, 줄 가열, 열전도 및 복사 손실항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A는 챔버의 단면적이며 모든 물리량은 식 2에 따라 단면 평균값으로 정해됩니다. 반경 R 3mm인 아크 컬럼에서 가스 유량치와 아크 길이 L의 비율에 따른 전개 강도를 나타낸다. 물 실선, 질소 1.쇄선, 아르곤 파선의 특성을 비교하였다. 가스 유량치와 아크 길이 L의 비율에 따른 평균 플라즈마 엔탈피의 전류 유존성을 보여준다. 물 실선, 질소 1.쇄선, 아르곤 파선의 결과가 표시되어 있다. 액체에 의해 안정화된 아크의 물리적 구조를 나타낸 모식도이다. 복잡한 미분 방정식을 단순화하기 위해 아크 챔버 길이 L과 열유 속 포텐셜 S를 도입하여 근사화합니다. 특히 벽면에서 유입되는 증기의 엔탈피를 0으로 가정하면 식 5와 같이 단순화된 에너지 평형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기장 강도 E와 아크 전류 I를 질량 유량치, 챔버 반지름 R, 그리고 플라즈마 물성치들의 함수로 나타낸 식 8과 식 9를 도출하게 됩니다. 도출된 식을 바탕으로 물, 아르곤, 질소 세 가지 매질에 대해 분석한 결과 순행식 아크는 가스 안정화 아크보다 훨씬 높은 전기장 강도와 아크 전력, 그리고 플라즈마 엔탈피를 가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차이는 주로 단위 길이당 질량 유량인치 L 값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가스 안정화 토치는 질량 유량을 독립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반면 순행식은 다른 메커니즘을 가집니다. 아크 기둥의 반경이 3mm일 때 가스 유량치와 아크 길이 L의 비율이 전기장 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물과 질소, 아르곤 세 가지 가스에 대해 각각 실선과 점선으로 구분하여 나타냈으며 가스 종류와 GL 비율에 따라 전기장 분포가 달라짐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아크 전류의 변화에 따른 평균 플라즈마 엔탈피의 유존성을 살펴보면 GL 비율과 가스 종류에 따라 엔탈피 값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크 챔버의 벽면은 플라즈마 가스 유동을 통해 열적 과부하로부터 보호됩니다. 따라서 특정 아크 전력에서는 벽면으로 전달되는 최대 열유속과 관련된 최소 GL 값이 존재하게 됩니다. 특히 순행식 안정화 아크의 경우 질량 유량치는 안정화 벽면의 증발률 M에 의해 결정되는 G equals ML의 관계를 가집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순행식은 낮은 질량 유량에서도 긴 아크 기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매우 낮은 GL 값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순행식 아크의 안정화 원리를 설명하겠습니다. 아크 챔버에 물을 접선 방향으로 주입하면 와류가 형성되는데
이 와류 중심에서 아크가 점화됩니다. 이때 와류 내측 표면에서 물이 증발하고 이 증기가 가열되어 이온화되면서 아크 플라즈마가 생성됩니다. 아크 코어에서 줄 가열로 발생한 에너지는 복사와 열전도 그리고 난류 전달을 통해 반경 방향으로 이동하여 와류 내측 표면에 도달합니다. 이렇게 전달된 에너지의 일부는 물을 증발시켜 증발률 M을 결정하고 다른 일부는 아크 기둥과 수면 사이의 증기 영역에서 증기를 가열하고 이온화하는 데 쓰입니다. 또한 액체 내부로 흡수되어 사라지는 에너지는 전력 손실 Q로 나타납니다. 결국 반경 방향의 열전달 평형이 증발률 M의 값을 결정하며 이는 아크의 모든 특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은 실험 장치 구성 및 측정 기법 부분입니다. 아크가 생성되고 유지되는 챔버의 상세 구조를 보여주는 도식이다. 실험에 사용된 아크 챔버의 구조를 설명합니다. 챔버 내부에는 중앙에 구멍이 뚫린 배플이 설치되어 공간이 여러 섹션으로 나뉘어 있으며 이곳에 물을 접선 방향으로 주입해 와류를 형성합니다. 이때 와류의 내경은 배플 홀의 직경에 의해 결정됩니다. 음극으로는 침식되는 양에 따라 자동으로 위치가 조절되는 흑연봉이나 구리 슬리브에 고정된 지르코늄 봉을 사용합니다. 양극은 내부 냉각 기능이 있는 구리 디스크 형태이며 산소가 존재하는 환경에서 전극이 심하게 침식되는 것을 막기 위해 회전하도록 설계되어 노즐 출구 하류에 배치되었습니다. 실험 장치의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다. WT, 수조, Q, 유량계, T, 온도계, RB, 바이어스 저항, VD, 전압 분배기, S, 션트, PS, 전원, EN, 출구 노즐, A, 양극, C, 음극, P1, P2, 전기 프로브. 장치의 세부 치수와 유체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아크 챔버 내부에서 순행 와류에 의해 안정화되는 아크 기둥의 길이는 55mm, 와류 내경은 7mm, 노즐 직경은 6mm입니다. 노즐 출구부터 양극까지의 요보 아크 기둥 길이는 양극의 부착 지점에 따라 3mm에서 15mm 사이에서 변합니다. 전체 시스템은 수조에서 펌프를 통해 챔버로 물이 공급되고 관성력에 의해 배출된 물을 다시 두 번째 펌프로 뽑아내는 구조입니다. 특히 장치의 안정적인 작동을 위해서는 시스템 전체의 물 유량을 매우 정밀하게 제어하고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순행식 플라즈마 토치인 PCOMA의 구조를 분석합니다. 이 장치는 음극과 양극 사이의 아크 방전을 통해 고온의 열 플라즈마를 생성하며 이때 발생하는 극심한 열부하를 제어하기 위해 정밀한 순행 시스템이 적용됩니다. 작동가스가 유입되어 플라즈마 Z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입력 전력 P1과 P2에 의해 에너지 공급이 이루어지며 이에 따른 열유속 Q와 온도 T의 분포, 그리고 엔탈피 EN의 변화가 플라즈마의 물리적 특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순행식 플라즈마 토치의 실험 시스템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원 공급 장치와 수조, 유량계, 온도계가 기본적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아크 챔버와 양극의 입출구에서 유량과 온도를 측정합니다. 전압 측정에는 전압 분배기를 사용해 아크 전압과 출구 노즐 전위를 파악하고 전류는 음극 쪽에 연결된 션트 저항을 통해 측정합니다. 특히 출구 노즐 위치의 보류 플라즈마 전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고저항 분배기가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슐리렌 촬영을 위한 광학 설정이다. LA, 펄스 느드 레이저, BE, 빔 확장기, PJ, 플라즈마 Z, L, 렌즈 f1500mm, S, 슐리렌 스톱, C, 카메라. 다음은 아크 및 플라즈마 Z 특성 분석 부분입니다. 노즐 축으로부터 양극까지의 거리 D에 따른 아크의 전압 전류 특성을 나타낸다. 우와, 미는 최소 아크 전압, 우와, 아브는 평균 아크 전압, 우에는 출구 노즐의 전위를 의미한다. 플라즈마 유동 속도와 온도를 측정하는 상세 방법입니다. 유동 속도는 두 개의 전기 프로브 P1과 P2를 사용합니다. 이 프로브들은 바이어스 저항을 통해 음극에 연결되어 이온 수집 모드로 작동하며 낮은 저항값에서 발생하는 강한 신호 변동을 이용합니다. 서로 다른 위치의 두 프로브 신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면 플라즈마 유동 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프로브의 침식을 줄이기 위해 플라즈마 속도보다 훨씬 느리게 프로브를 이동시킵니다. 마지막으로 플라즈마 온도는 조비 느본 OMA 시스템의 단색화 장치를 활용한 광학 방출 분광법으로 측정합니다. 플라즈마 Z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RY1024 선형 포토다이오드 어레이 검출기와 제어 장치, 그리고 PC를 연결한 측정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광섬유가 포함된 광학 스탠드로 Z를 횡단 스캔함으로써 약 0.1mm의 공간 분해능을 가진 시간 평균 반경 방향 강도 프로파일을 얻었습니다. 또한 플라즈마 Z 유동장의 구조를 시각화하기 위해 슐리렌 사진법을 사용했습니다. 광학계는 느드 레이저와 빔 확장기, 초점 거리 1500mm의 렌즈, 슐리렌 스톱, 그리고 카메라로 구성됩니다. 특히 렌즈의 초점 위치에 원형 스톱을 설치하여
유동에 의해 굴절된 광선만이 카메라에 기록되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림 7은 순행 안정화 토치의 전압전류 특성을 보여줍니다. 아크 전압 우하와 음극에서 노즐 출구까지의 전위차인 우회를 전류에 따라 측정했습니다. 특히 양극의 위치 D를 변화시키며 측정했는데 양극의 위치가 달라지면 노즐 출구와 양극 부착점 사이의 아크 기둥 길이가 변하기 때문에 전체 아크 전압에 영향을 줍니다. 다만 노즐 전위 우회는 양극 위치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측정 데이터에서는 양극 부착점의 이동으로 발생하는 톱니 모양의 전압 변동을 고려하여 평균값과 최소값을 함께 표시했습니다. 양극 위치에 따른 전력 균형을 보여준다. WT, 총 입력 전력, 으크, 아크 컬럼 안정화 영역 입력 전력, 프, 수중 와류 전력 손실, 파, 양극 전력 손실, 폐, 출구 노즐의 총 엔탈피 플럭스. 흡브 선 486.13 및 여러 OII 선이 포함된 스펙트럼 영역에서 방출 계수 엡실론 람다, R의 반경 방향 분포를 나타낸다. 노즐 출구로부터 2mm 하류 지점에서 측정된 플라즈마 속도의 반경 방향 프로파일이다. 슐리렌 스톱 직경이 5mm일 때 굴절 정도가 큰 플라즈마 Z의 형상을 촬영한 사진이다. 슐리렌 스톱 직경이 1mm일 때 토치 출구 근처의 작은 굴절 영역을 촬영한 사진이다. 그림 8에서는 아크의 전력 수지를 분석했습니다. 이는 전기적 특성 측정값과 순행 시스템의 열량 측정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전체 입력 전력인 WT와 순행 와류에 의해 안정화된 구간에 공급되는 전력 으크를 정의하고 여기서 순행 와류로 손실되는 전력 F와 양극으로 손실되는 전력 파를 제외한 나머지가 노즐 출구를 통해 나가는 총 엔탈피 유속폐가 됩니다. 양극의 위치 D에 따라 이러한 전력 배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행 플라즈마 Z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분광학적 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370에서 475나노미터 영역의 OII 라인 볼츠만 플롯과 수소 발머 흡브 라인의 스타크 확장 등을 분석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곡소 여력학 평형인 LTE와 원통형 대칭을 가정하여 데이터를 해석했지만 실제로는 급격한 온도 및 밀도 구배, 빠른 유동 속도, 그리고 메인 Z 밖으로 치우친 양극 아크 뿌리 부착 등으로 인해 LTE와 대칭성에서 벗어나는 현상이 발생하며 이를 함께 조사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비대칭 아벨 역변환을 통해 방출 계수의 분포를 도출했습니다. 순행식 플라즈마 토치의 플라즈마 기둥은 원통형 형상을 유지하며 관찰 방향의 수직 방향으로 온도와 밀도가 비대칭적으로 분포합니다. 곡소 여력학 평형, 즉 LTE로부터의 편차를 분석하기 위해 실제 상태 밀도와 평형 상태 밀도의 비율인 비평형 계수를 사용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자선은 상위 레벨 4 방정식을, 이온선은 볼츠만 분포를 적용해 측정된 방출 계수와 계산값을 비교했으며 스펙트럼 선의 재흡수 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광학적 두꺼움 적분 방정식을 이용한 반복 계산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했습니다. 분석 결과 원자와 이온에 들뜬 상태에서 밀도가 낮게 나타나는 과소 분포 현상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플라즈마 Z의 에너지 평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 때문에 복사 손실을 과다하게 예측하는 기존 수치 모델의 결과가 실제 측정 온도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또한 Z의 외곽 지역이나 양극 부착 부근은 LTE 편차가 심하고 대칭성이 깨져 있어 아벨 역변환을 통한 분석이 어렵습니다. 노즐 출구 하류 2mm 지점에서 측정한 결과 아크 전류가 300에서 600A까지 증가함에 따라 반경 방향 온도 분포가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성된 플라즈마 Z는 밀도 9배가 매우 큰 대규모 구조를 가지며 강한 난류 혼합으로 인해 하류로 갈수록 온도와 속도가 빠르게 떨어집니다. 아크 전류 500A, 노출 시간 35나노초 조건의 슐리렌 사진을 통해 토치 출구 근처의 유동장과 혼합 구역의 구조를 확인했습니다. 유동 속도는 두 프로브 사이의 신호 시간 차이를 이용해 측정했으며 노즐 출구 직후의 속도는 1km/s 이상으로 나타나 아크 전류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결과적으로 거리에 따라 온도와 속도가 급감함에도 불구하고 Z 내에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온도와 속도가 유지됩니다. 다음은 에너지 및 질량 수지 해석 모델 부분입니다. 아크 챔버 내부의 핵심 물리 과정은 줄 가열에 의해 발생한 에너지가 반경 방향과 축 방향으로 어떻게 수송되는지를 제어하는 것입니다. 전도성 아크 코어에서 발생한 총 에너지 I2 중 일부인 QR은 반경 방향으로 이동해 수성 와류 내벽에 물을 증발시키며 나머지 QW는 수체나 챔버 벽면으로 흡수됩니다. 이때 에너지는 복사